안녕하세요 여러분, 보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선형대 수학의 개념을 설명을 드릴 건데 원래 올리지 않다가 선형대 수학 관련 개념을 업로드하는 이유는 고정 댓글에 어느 정도 써드렸으니까 참고해 보실 부분 있으시다면 한번 참고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이게 모든 게 이제 미분 방정식의 해 공간을 잘 이해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영상과 다음 영상으로 나눠서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번 영상은 이러한 개념들을 설명을 드릴 거고, 그리고 여기 보시다시피 벡터라는 개념이 나오죠. 벡터는 선형대 수학에서 빠질 수 없는 개념이기 때문에 지금 이쯤에 띄워져 있는 배너를 보시면 제가 물리적으로 벡터를 어떻게 이해하면 될지 정도는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2차원뿐만 아니라 3차원에서의 벡터도 설명을 드렸으니까 한번 영상을 꼭 참고해 주시면 이 벡터라는 거를 직관적으로 어떻게 이해하면 될지 정도는 아시고 이 영상을 보실 수가 있어요. 한번 진행을 해보려고요. 그런 영상을 내용을 반복하지 않으면서 이제 새로운 개념으로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XY 평면 아니면 2차원 평면이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그 배너 영상에서도 보셨다시피 이제 X 방향 이런 벡터가 있을 수 있고 Y 방향에 이런 벡터가 있을 때 크기는 1이라고 할게요. 그럼 크기가 1이라면 단위 벡터라고 제가 부른다고 했었죠. 그런 용어보다 중요한 게 이 선상, 그러니까 이 평행하게 이 좌표축에 평행한 어떤 두 벡터를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걸 x y x 방향 단위 벡터, y 방향 단위 벡터. 근데 이제 이 두 벡터를 갑자기 왜 보여드리느냐면 이런 벡터들을 가지고 이런 일반적인 벡터를 표현할 수 있었죠. 그 배너를 참고해 보시면 이 녹색 벡터를 이 x방향 단위 벡터 x햇과 y방향 단위 벡터를 적절히 조합하면은 어떤 예를 들면 v라는 벡터를 3,2라는 점을 가리키는 벡터라면 그 벡터를 표현할 수가 있었어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었냐면 이 x방향 벡터를 3번 전진시켜주고 y방향 벡터로 2번 전진시켜주면 이 3,2라는 점을 찍는 벡터를 표현할 수가 있었죠. 그래서 3x 햇과 2y 햇이라는 걸 더해주면 벡터의 덧셈, 그 배너 영상에서 설명드렸던 원리 때문에 식을 설정할 수가 있었는데, 다른 파란색 벡터는 이런 u 벡터라는 이제 예를 들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라는 3, 4분면의 어떤 점을 찍는 그 원점에서부터의 벡터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것도 x방향을 마이너스 2배, 즉 이제 이건 양의 방향이잖아요. 여기 음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또 y방향으로도 이제 네거티브한 음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벡터 덧셈을 해주면 그게 이제 이 벡터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 예를 지금 들는 건데, 이제 이런 v나 u나 어떠한 벡터든 이 평면상의 임의의 벡터를 이 x햇과 y햇이라는 벡터를 적절히 조합만 하면 3이나 2나 마이너스 2 같은 숫자들을 곱해서 적절히 더해주기만 한다면 어떠한 벡터든 표현할 수가 있다는 걸 우리가 이제 눈치챌 수가 있죠. 깨달을 수가 있는데, 그걸 표현해보면 어떤 의미의 x가 c1이다, y가 c2라는 어떤 좌표를 가진다. 그러면은 c1만큼 어떤 상수 값인 c1만큼을 x햇에 곱해주고 c2라는 어떤 상수 값을 y햇에, 정확히 말하면 스칼라 배라고 하는데 그건 다음에 일단 적절히 용어를 정의하는 걸로 하고 일단 벡터의 크기를 늘려주는 거예요. 마이너스면은 이제 반대 방향으로 늘려주는 거죠. 근데 이렇게 임의의 벡터를 표현할 수 있다는 자체가 결국 이 두 벡터는 이 평면상의 어떤 지점의 벡터, 어떤 지점을 가리키는 벡터든 다 나타낼 수 있고 다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가 이 평면 자체를 생성하는 걸로 볼 수 있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제가 지금 드리려고 이때까지 얘기를 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왜냐하면 이 평면이라는 어떤 2차원 면에서 어떤 지점이든 이 x햇과 y햇의 상수배만큼 곱해줘서 더해주는 그 연산을 해준다면 다 표현할 수 있다는 자체가, 그 자체는 이 x햇과 y햇이라는 기초적인 벡터를 가지고 전체적인 면을 생성하는 걸로 생각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일단은 드릴 수가 있겠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선형결합이에요. 선형결합은 영어로 리니어 컨비네이션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 선형결합이 뭐냐면 만약에 우리가 아까는 두 개의 벡터 x햇과 y햇이라는
이렇게 v1, v2라고 부른다면 뭐 v1, v2라는 벡터를 본 거지만 뭐 k가 3이거나 그러면은 3개 벡터고 5라면 5개 벡터겠죠? 그런 k개의 일반적인 벡터들의 선형결합이라고 부르는 게 뭐냐라는 거죠. 그거는 이제 왼쪽처럼 표현하는 수식으로 설명이 되는 거죠. 자, 이게 뭐냐면 C1이라는 상수만큼 V1을 늘려주고 C2만큼의 상수로 V2의 상수배 해주고 이거를 다 해준 다음에 모조리 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봤던 예에서는 여기서도 이제 X-햇이 V1이고 Y-햇이 V2라면 C1이라는 상수를 곱해주고 C2라는 상수를 곱해줘서 더해준다. 이것도 선형결합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C1과 C2, Cn이라는 건 상수배만 곱해주는 상수로 볼 수도 있고 앞에 곱해진 거니까 계수라고, 선형결합의 계수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근데 이거의 의미가 뭐냐를 이제 시청자분들이 생각하시다가 딱 생각이 드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럼 이 선형결합이라는 연산, 그러니까 이 상수배만 곱해줘서 모조리 더해주는 연산, 벡터 던셈의 연산이 어떻게 보면은 2차원 면을 생성한 것처럼 어떤 면이나 나중에 3차원이 되면 공간을 생성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네요. 하실 수 있지만 매번 그런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아까 봤던 거는 x축 방향 벡터와 y축 방향 벡터였기 때문에 그런 단위 벡터로서 어떤 x축 방향으로만 성분을 가지고 y축 방향으로만 벡터 성분을 가지는 그런 두 벡터로 이용해서 선형결합을 했기 때문에 2차원 면을 전체적으로 어떤 표현할 수 있었던 것이지, 사실은 다른 벡터라면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죠. 제가 나중에 예를 들어 드리겠지만 지금 미리 말씀드리면 이 민트색 방향 단위 벡터인 X-햇이라는 것과 그거를 2배 해준 벡터도 어머니 다른 벡터죠. 크기가 다르니까 다른 벡터인데 2배의 크기를 가지는 그냥 X 방향 단위 벡터가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민트색과 그 2배의 크기를 가진 벡터 2개를 이용해서 이 면을 만들 수가 있나요? 만들 수 없죠. 왜냐면 이 X축 방향 벡터만 2개 있는 거니까. 그러면은 얼마나 선형결합을 어떻게 하든 간에 X축 상의 점들만 표현할 수 있을 뿐, 그 X축 상을 가리키는 벡터들만 나타낼 수 있을 뿐, 결국엔 이거는 면을 만들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면을 생성하려면은 이런 같은 선상에 있는 벡터들을 가지고 선형결합 해봐야 안 되니까, 결국에는 선형결합이라는 의미가 항상 어떤 면이나 그런 공간 등을 생성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라는 걸 얘기를 할 수 있죠. 이런 거는 생성할 수 있었다는 거 우리가 봤었죠. 그리고 그걸 성분으로 나타내면 이 X방향과 Y방향 축으로 나타냈을 때 이렇게 벡터 성분으로 X방향 성분이 1인 단위 벡터, 그리고 Y 성분 0이죠. Y 성분이 없으니까 Y축 방향 단위 벡터는 X방향은 0이고 Y방향 1이죠. 그런 벡터로 표현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제 질문하실 수 있는 부분이 그러면 이 2차원 면을 생성하려면 이렇게 축에 평행한 방향의 두 벡터만이 선형결합했을 때 이제 이런 2차원 면을 만들 수 있는 건가요? 라고 좋은 질문을 해 주실 수도 있는데 그거는 아니에요. 왜냐면 이게 유일하지가 않아요. 예를 들면 이런 벡터도 가능하죠. 그래서 미리 말씀드리면 이 2차원 면을 생성하려면 같은 선상에만 없으면 돼요. 같은 선상에만 있지만 않으면 이 2차원 면을 선형결합으로 생성할 수가 있어요. 물론 이건 예예요. 그냥 일종의 예인데, 네, 그래서 이런 경우도 꼭 직각이 아니어도 직교하지 않아도 이 두 벡터로도 이 2차원 면을 생성할 수 있는 것처럼 가능은 한데, 이제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선형결합으로 이런 면을 생성한다는 거는 이 차원에서나 이렇게 간단하게 보이는 거지, 그 차원에 갔을 때는 이런 직관을 이용해야 되는 거고, 그 차원에서 시각화가 좀 어려울 수 있을 때는 생각하기 힘드니까 우리가 이런 그림을 좀 이 머릿속에 간직하고 있자라는 얘기예요. 아까 봤던 이런 두 벡터를 가지고 선형결합을 했더니 정말로 면이 만들어지더라, 이런 개념, 그리고 이 두 벡터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같은 선상에 있는 벡터가 아니었던 것이기 때문에 생성이 됐던 것이다, 이런 개념 정도를 가지고 가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두 벡터를 기저라고 불러요. 말 그대로 공간을 생성하기 위한, 면을 생성하기 위한 기저 역할을 한다는 의미에서 이런 두 벡터를 기저 벡터라고 부릅니다. 좀 더 엄밀하게 기저의 정의를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사실 기저라는 거는 꼭 저런 예에서 뿐만 아니라 좀 더 일반적으로 설명할 수가 있는데, 일단 여러분 벡터 공간 V라는 말이 나왔는데 이거는 다음 영상에서 할 거예요. 그러니까 순서상 제가 봤을 때는 직관적인 이해를 도와드리기 위해서는
다음 영상에서 벡터 공간의 정의를 말씀드리는 게 맞을 것 같고, 일단 오늘은 이런 벡터, 그러니까 2차원이나 3차원에서의 벡터 예를 보면서 좀 직관을 쌓아가는 걸 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일단 벡터 공간의 정확한 정의, 어떤 게 만족되어야 벡터 공간이라고 하느냐, 이런 얘기들은 다음 영상에서 할게요. 그래서 기존은 이 벡터 공간 V를 생성한다는 말이 뭐냐면, 이 공간은 3차원만 공간이 아니라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는 4차원, 뭐 n차원도 될 수 있고 2차원의 면도 나중에 말하겠지만 유클리드 공간이라고 부르는 하나의 공간인 거예요. 그러니까 2차원 공간이죠, 면이. 그래서 이제 그 아까 x방향, y방향 단위 벡터가 하나 예였는데, 기저 예죠. 기저는 유일하지 않으니까. 근데 그 기저를 가지고 2차원 면을 생성할 수 있었던 것처럼, 그런 벡터들을 기저라고 부를 수 있으려면 이 1번 조건을 만족했을 때 일단 기저라고 할 수 있는 거고, 두 번째로 제일 중요한 게 이 선형 독립이라는 게 중요해요. 선형 독립이란 용어는 또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 두 벡터는 선형 독립이 아니에요. 일단은 이 선형 독립이라는 용어 자체가 독립이라는 의미가 상당히 중요한데, 이 두 벡터가 선형 독립이 아니라면 왜 아니냐? 독립적이지 않잖아요. 즉 다시 말해서 이 우측에 있는 이 1,2라는 이 벡터는 일단 제가 이렇게 나타내고 있는 건데, x방향 성분을 이렇게 위에 써볼게요. 그리고 아래방향 성분, 그러니까 이거 2차원이니까 x, y 이렇게 1,2의 점을 찍는 벡터다, 이렇게 표현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2,4의 벡터, 그러니까 어쨌든 1,2라는 2,4라는 이런 벡터들이 왜 선형 독립이 아니냐면, 두 배 관계 있잖아요. 그림을 나타내면은 이게 1,2라는 이 벡터인데, 그걸 두 배 하면은 이 벡터가 되니까 같은 선상에 있다는 말 자체가 어떤 의미인지 이제 알 수 있는 거죠. 이 벡터를 이용해서 충분히 이 벡터를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즉 이 두 벡터는 아예 독립적인 관계가 아니라, 아무 상관없는 그게 아니라, 이 벡터는 이 벡터를 두 배 하면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종속적인 그런 관계가 있는 거구나. 그래서 독립적인 관계의 벡터가 아니라 선형 종속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선형 독립이 아니면 선형 종속이라고 부르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면 다른 예로 들 수 있는 게 이 세 벡터, 이것도 2차원의 벡터죠. 이 2차원 평면상에서의 나중에 부를 유클리드 2차원 이제 공간에 대해서 이 세 벡터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텐데, 이 세 벡터는 독립일까요, 종속일까요? 네, 종속이에요. 왜냐하면 이 벡터가 이 나머지 두 벡터를 이용해서 표현되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은 여기 3배 해주고 여기 2배 해줘서 더해주면 이 벡터가 되잖아요.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독립이려면은 전혀 이런 관계 없어야 된다는 걸 우리가 직관적으로도 사실은 인지를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이 벡터는 이 두 벡터로도 충분히 표현이 되기 때문에 뭐 독립적인 관계가 아니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선형 종속인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게 V1이라 보고 V2라고 보고 V3, 즉 5,1의 벡터를 V1, 1,1을 V2, 1,-1이라는 벡터를 V3라는 벡터로 부를 때, 그럼 이런 관계에 있다고 얘기를 할 수 있고, 그러면은 V1 빼기 3, V2 빼기 2V3는 0벡터라고 설명할 수 있죠. 자, 0벡터라는 건 별게 아니라 뭐 이제 덧셈에 대해서는 0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항등원인데, 뭐냐면 2차원 면에서는 이제 원점에서 원점을 가리키는 벡터니까 그냥 크기가 0인 점을 나타낸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종종 교재에서 0벡터로 안 나타내고 0이라고 말하기도 해요. 근데 사실 0벡터가 더 엄밀한 표현이죠. 벡터는 닫혀 있으니까, 덧셈에 대해서 뭐 그 다음에 얘기하고, 어쨌든 그래서 V1 벡터와 3V2 벡터, 2V3 벡터 이렇게 적절히 선형결합했더니 0벡터가 나왔는데, 이런 관계에 있을 때 선형 종속이라고 우리가 부를 수가 있는 거예요. 즉 이 각각의 개수들이 전부 0이라면 어떻게 될지를 얘기를 나중에 드릴 건데, 만약에 V1, V2, V3가 꼭 2차원이 아니라 더 높은 차원에 대해서 해봤더니 이게 0벡터가 우변으로 나오려면 도저히 이게 어떤 이런 0이 아닌 개수들을 조합해서는 안 된다, 다 0이어야지만, 그러니까 V1, V2, 3가 어떤 관계에 있질 않아서 선형결합으로 0벡터를 만들 수가 없어서 이 전체 개수들이 다 0이 돼야지만 0벡터가 된다. 그런 경우를 선형 독립이라고 부르고 나중에 한번 다시 볼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벡터들도 이걸 2,4를 V1이라고 1,2를 V2라고 한다면 V1에서 -2V2 해주면 0벡터가 되는 게,
이 각각 개수가 둘 다 동시에 0이지 않아도 0벡터를 만들 수 있으니까 선형 종속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즉 선형 독립을 교재에서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여러 교재들에서 이렇게 긴 말로 설명을 하지만 이게 사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방금 설명드렸던 그 부분이랑 다름이 없는 아주 간단한 표현인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길게 쓸 뿐이지 이 K개의 벡터가 나열돼 있고 그 벡터를 가지고 이렇게 선형결합했을 때 그 선형결합의 결과가 0벡터가 나오려면 근데 그러려면은 모든 개수가 다 0이어야만 어떤 관계에 있지를 않아서 V라는 벡터와 무관하게 0벡터가 나올 수 있게 만들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관계라면 그러면 선형 독립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 집합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집합은 별게 아니죠.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도 배웠지만 집합은 뭐 어떤 주머니 같은 거로 비유를 할 수 있죠. V1, V2, VK라는 주머니 안에 이런 구슬들을 넣어놓은 그런 하나의 집합으로 볼 수 있는 거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벡터 공간 V의 기저라는 걸 다시 보면, 자 V1부터 VK, 즉 K개 이런 그런 구슬이 주머니 담겨져 있는 것처럼 이런 K개의 벡터들을 하나의 집합으로 묶었을 때 그것들의 선형결합이라는 거는 스팬 S로 표현을 해요. 왜냐면 C1과 CK까지 이런 개수들이 임의의 상수다 보니까 말 그대로 이런 건 하나의 집합으로 볼 수도 있는 거니까 헷갈리시면 질문 주셔도 되겠지만 헷갈리실 필요 없이 그냥 스팬 S는 선형결합이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S가 만약에 기저의 집합이라면, 기저라면, 그러니까 이 X라는 단위 벡터, Y방향 이 단위 벡터를 그 주머니 속에 넣었을 때 그 집합은 기저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면 이 두 벡터를 가지고 스팬, 즉 선형결합을 했을 때 이 2차원 평면을 생성하기 때문에 뭐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 합니다. 그래서 2차원 유클리드 공간이 평면인데 그 R2라고 표현을 하고 나중에 용어는 다음 영상에 나면 다시 자세히 보고요. 그래서 스팬이라는 건 이 주머니 속에 있는 이 구슬들을, 벡터들을 적절히 선형결합해줬을 때 이 왼쪽에 면을 만들 수 있구나, 그런 표현식으로 이제 우리는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차원은 별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선형 종속, 선형 독립, 기저를 다 알았기 때문에 이런 예를 통해서도 차원을 이해할 수 있어요. 자, 이 R2라는 면은 평면이니까 2D죠. 2차원이잖아요. 그게 2차원이 말 그대로 뭐냐면 주어진 벡터 공간의 차원이 2라는 것은 주어진 벡터 공간의 기저의 크기가 2라는 거예요. 즉 기저의 크기가 2라는 것이 이 기저 벡터가 두 개 있다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 생각해보면 X방 단위 벡터, Y방 단위 벡터 두 개만 있어도 그걸 생성할 수 있는 2차원 면을 생성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그런 예가 되는 거죠. 3차원에서는 어때요? 그래요, 3개죠. 이 3개의 1차 독립적인 벡터, 즉 기저가 3개니까 기저 벡터가 3개니까 기저 집합이라는 그 기저의 크기도 성분의 개수를 나타내는 거니까 3개다 할 수 있는 거고, 뭐 이런 예는 또 이제 뭐냐면은 이런 단위 크게 1이고 내적해서 서로 0만 되고 그런 이제 직교 기저라고 불려요. 나중에 이제 정규 직교 기저라고 하는데, 그런 집합이 아니어도 이런 집합을 가지고 스팬해도 이제 R3라는 어떤 3차원 공간을 생성할 수 있다는 걸 얘기를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이건 한번 확인해 보셔도 되겠지만 뭐 확인하는 법은 뭐 다다음 영상이나 해볼 수 있지만 간단해요. 사실 여기에 C1 곱하고 여기 이 두 번째 벡터의 C2 곱하고 세 번째 벡터의 C3를 곱하여서 그게 0,0,0인 0벡터를 만들려면 C1, C2, C3는 다 0일 수밖에 없다. C1도 0, C2도 0, C3도 0이다. 그때에만 0벡터가 된다는 걸 아주 잘 증명할 수만 있다면 이게 기저라는 걸 알 수 있죠. 그거에 대해서는 다음에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한번 시도를 해보셔도 좋을 부분이긴 해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차원이 뭐냐, 그 전에 기저가 뭐냐, 그 기저가 어떻게 정의될 수 있으며 선형 종속, 선형 독립이라는 의미가 뭐고, 애초에 우리가 처음에 제가 보여드렸던 X방 단위 벡터, Y방 단위 벡터 그 두 개, 사실 이제 알다시피 기저죠. 2차원 평면을 생성하는 기저, 그 기저를 가지고 어떤 의미의 벡터든지 평면상에 어떤 벡터든지 표현할 수 있었기 때문에, 즉 2차원 면을 생성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그림을 머릿속에 가지고 있으면 앞으로 신기하게도 다음 영상에서 미분 방정식의 해를 이해할 때도 원활하게 진행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한번 기다려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영상 이렇게 마무리하고 다음 영상에서 예고해드린 부분을 설명드릴게요. 네, 시청해주셔서 항상 감사드립니다.